예,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대통령께 약 2시간 동안 201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관계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민간 전문가 그리고 정책 고객들도 함께 참여해서 보고에 임했습니다. 각 부처 업무 보고에 이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하에 민관 합동 토론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지난 기자회견 때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신 이후에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이 통일에 대한 생각, 또 통일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한반도 통일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그리고 정책 고객들께서도 이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하는 문제, 또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또는 저희 통일 교육, 이 새로운 통일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 포함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대로 금년도 통일부의 업무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좀 넓은 맥락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뭐 자료에도 넣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년을 이제 통일 시대의 개막의 해라고 설정을 했는데 적어도 금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게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사건 이후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통일 문제에 대한 그런 의식이 사실상 거의 실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또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무관심을 넘어서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또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조차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정도로 상당히 통일에 대한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어쩌면은 그동안 실종되다시피 한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로 마치 올라온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은 대통령의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비록 그동안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변에 있는 그런 흐름들이
대통령의 말씀과 더불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이 화두 속에 우리가 앞으로 답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왜 대박인가? 또 통일은 어떻게 대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방법론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의 기틀 마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그 추진 전략을 기초로 해서 9개의 정책 과제를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뭐 그 세세한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세 가지의 그 추진 전략은 한마디로 키워드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평화, 그리고 신뢰, 그리고 통일, 이렇게 세 키워드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굳건한 그런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또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인 그 신뢰가 없는 이런 상태, 신뢰의 부재 상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또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신뢰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제시를 했던 그런 많은 과제들이 이행이 되진 못했지만 적어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태도로 해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나가면은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문제라든가 그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 따른 그 삼통 문제의 그 해결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남과 북이 서로 그런 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제 저희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만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작년 9월에 원래 합의가 됐다가 행사 나흘 전에 북한의 그 일방적인 그 연기 통보를 통해서 사실상 무산이 됐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의를 하고 또 남북 간에 이루어진 그런 합의들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끊임없이 설득함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되기로 합의가 됐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씩 모이게 되면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리고 있는 남북 간의 그 신뢰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고 금년에는 그거에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평화와 그리고 신뢰를 쌓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 토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역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저희는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 언론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하면은 남북 관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남북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남북 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에만 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게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북한은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남북 관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금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또 그에 기초해서 남북관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데에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의 말하자면 손바닥도 같이 마주쳐야만이 소리가 나듯이 의미 있는, 그야말로 신뢰를 쌓는 그런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갈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일부는 2014년에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중요하고, 또 남북 간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준비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먼저 우리 사회를 통일 친화적인 사회로 전환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과제, 또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 통일 교육의 문제,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먼저 좀 바꾸는, 말하자면 통일 시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통일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주체를 만드는 그런 해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통일 친화적인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통일에 대한 우리의 그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이라고 한, 우리가 통일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로 1945년 이후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한, 그리고 정치, 군사, 경제, 주로 이런 단어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결국 우리의 그 통일 담론을 주로 장식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이후에, 우리 말하자면 1945년 이후 분단된 그 상태 이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단되게 된 그 이후에서부터,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이 우리의 분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런 한반도에만 제한된 그런 공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더 폭넓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동시에 정치, 군사,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 말하자면 우리의 사상, 이런 것들까지도 역시 우리의 그 분단과 통일 문제와 다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쯤에 와서는 적어도 지평을 넓혀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분야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넓혀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담론, 이런 통일에 대한 비전과 담론은 정부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지성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정한 합의를 거쳐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비전과 담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정부 내에서도 정부 여러 부처들 간에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지금의 세상은 역시 민간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민간 사회의 다양한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단체들, 여러 기관들이 함께 역시 협치를 이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간의 그러한 협치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칭 평화통일 문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조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제가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통일 문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운동체라고 볼 수도 있고, 연대라고도 볼 수 있는, 또는 하나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통일에 대한 그 비전과 담론을 만들게 되면 이런 평화통일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국민이 함께 여기에 동참을 하고 다채롭게 벌어진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통일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10월 달이 문화의 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통일 문화주간으로 제정을 해서 특히 중요한 행사들을 이때 집중시킴으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열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관념들, 통일의 비전과 담론들을 통일 교육의 중요한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역시 문화적인 방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들의 삶 속에 체험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해서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아마도 그 통일의 주역들은 지금 젊은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 대한 이 통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 방치가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의 주역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통일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하는 이 통일의 담론, 그리고 통일 교육, 이런 것들은 열린 상태로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그런 견해들과 운동들을 함께 모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역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장차 통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통일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평탄하게, 스무드하게 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에서는 이미 자료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지 않고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하는 모습이 드러나야만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 사회가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구나. 앞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통일 한반도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 분야는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일문화주간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통일문화주간에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가칭 북한학 통일학 세계 학술대회를 그 주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이 북한을 공부하는 학자들 또 우리나라 한국의 한반도의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을 국내에 불러 모아서 우리 학자들과 또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화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해외에 있는 8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도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통일을 이룸으로써 우리 해외 동포들이 어떤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정교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분들이 국제사회에서 통일의 중요한 그 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통일부가 이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그야말로 선도하는 주무부처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갖고 저희들에게 많은 또 비판과 질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